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통화를 원하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 몇 통 이런 문자가 남게 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하급심 결론이 달라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9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공중파를 비롯하여 많이 보도가 되었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실제 통화한 것도 아닌데 그걸 처벌한다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화도 받지 않았을까? 처벌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선 대법원 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대법원 판결 직전에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본 후에 이어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과 관련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주된 내용을 한번 보죠.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2호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법정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 위에 말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스토킹 처벌법 제18조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행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형사 절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법원 판결 직전에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심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2022 고정 256 사건이고 항소심 사건은 2023노 184 사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남자 51세이고요. 피고인은 피해자 B, 여자이고 27세입니다. B와 2021년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C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울릉도 여행 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그러니까 여행 당일이죠. 그 18시경 저녁경에 울릉군 언덕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회를 먹으면서 자신이 강릉에서 오랫동안 조폭 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뒤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 같은 날 22시 밤 10시죠. 22시경부터 2021년 11월 30일 새벽 5시 18분경까지 3일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총 6회 전화를 하고 1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년 11월 29일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 내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제2심은 이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그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벨소리를 울리게 한 것, 이것을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1심 판결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서 이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거 규정이 이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대법원 판결이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 이렇게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뜨게 한 것, 이것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1심은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행위자의 전화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전화 수신, 이러한 표시를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였느냐. 1심 판결은 이런 행위를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규정 중에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2심 판결은 이와 달리 스토킹 처벌법에 직접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거죠. 1심 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보았으나 2심 판결은 피고인이 울릉도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라고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